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이런 글이 하나가 올라왔네요. 카페에. 여름방학 때 영어 단어 좀 외우게 하고 싶은데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추천 부탁합니다. 공부를 안 해서 방학 때 하루에 5개라도 외우게 하고 싶은데 뭐로 어떤 식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초 6학년입니다. 학원 안 다녀요. 학원 안 다녀도 괜찮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아이들 받아보고 그러면은 학원이랑 상관없이 그냥 영어 노출로만 굉장히 빨리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원이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려서부터 웬만하면은 영어를 진짜로 나중에 시킬 마음이 있으시면은 좋아하는 거 다 보여주시되 영어로 된 걸로 보여주시면은 그건 정말 좋아요. 예, 아이들 백지 상태라고 해서 받아보면은 정말 백지인 아이들도 있고 백지가 아닌 아이들도 있어요. 시킨 건 없는데도. 그런 차이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사설이었네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초등 영단어 정리된 파일이 있을 테니 댓글은 조금 있다 보고 일단 그냥 답부터 드릴게요. 하루에 5개라도 외우게 하고 싶은데 쉽습니다. 그냥 단어 카드 만들어서 하루에 5개씩 함께 해주고 다음날 확인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단어 카드를 만드는데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단어 카드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앞면이 이렇게 있다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뒷면이 또한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글과 영어 대치를 만든다고 치면은 그러면 앞면이 노란색이어서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글쎄 아무거나 쓰겠습니다. 사과? 이렇게 된다고 치면 너무 크게 만들었네요. 쓸데없이. 사과가 있다고 치면은 그럼 거기에 대치되는 걸로는 F이 있겠죠? 이렇게 만들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전날 배웠던 거를 다음날 기억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 나가면서 하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답변 끝이었고요. 점점 조금씩 더 복잡해질 거예요. 보고 싶은 만큼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어요. 댓글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초등 영단어 정리된 파일이 있을 테니 그것부터 확인요.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진짜 아는 거라서요. 이거 맞아요. 네, 정말 좋은 얘기죠. 이게 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안다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안다는 사람들이 나 알아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모른다 있어요. 첫 번째로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본 적 있다, 들은 적 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본 적 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공부한 적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설명할 수 있다. 안다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이들이 좀 그런 편인데 본인이 몰라도 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부모님들이 캐치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아이들이 아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확인해보면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확인 잘 못해요. 이거 거짓말 잘하는 아이들 정말 많아요. 들은 적 있다, 본 적 있다, 이거 전부 다 마찬가지고 공부한 적 있다, 이거는 기억할 수 있다, 기억이 난다. 여기까지 연장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그래서 기억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까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아는 아이들은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이고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용. 네, 사용을 하다 보면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죠. 이걸 잘라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네, 사용을 하면은 기억이 나죠. 그리고 그걸 설명을 하는 데에 사용을 하면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진짜 아는 거라서요. 요 말 맞습니다. 네, 좋은 얘기인데 이걸 좀 더 연장해서 문장으로 가야죠. 단어를 안다고 단어를 제가 가르쳐줘도 문장 만들려고 하면 문장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영어를 어디다 쓸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단어가 하나도 안 됐으면 단어장 하나 잡아서 외우는 게 우선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안 할 것 같아요. 왜 안 하냐면은 단어장을 하나를 잡아서 외운다고 했는데 단어 수 1000개짜리 책을 하나를 잡아요. 만약에 한 300개, 500개짜리 책을 하나를 잡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이가 애초에 공부를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위에 적으신 것처럼. 근데 갑자기 500개라는 목표가 생기면은 아이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할래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단어 카드를 아이와 함께 만드는 것도 좋아요. 네, 이거 좋아요.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인간은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거든요.
모두가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아이가 공부를 안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이가 뭘 원하는지 저는 그걸 알아야지 대답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어 카드를 아이와 함께 만드는 걸 아이가 원할까요? 그건 본인이 직접 자문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생각하시면 아마 편할 거예요. 오케이. 이런 그림을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나 개나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추구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잡을 만큼 가까이 있으면 달릴 만한 에너지가 생겨요. 이걸 잡는 게 즐거워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아이와 함께 단어 카드를 만들어서 아이가 단어를 외우게 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잡는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아이의 목표는 단어 카드를 엄마와 함께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취감이 될 수도 있겠고, 같은 경우에는 성취감 내지는 우월감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 내가 이거 배워서 다른 애들보다 잘할 거야 라는 우월함을 느끼고 싶을 수도 있고, 내지는 안 됐던 게 된다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은 케이스지만 그래도 더 높은 확률로 이것일 수 있겠죠.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뭔가 글쎄요, 사랑받는다는 느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네, 이런 식이죠. 이 정서적인 부분이고, 이쪽은 목적에 관련된 부분일 경우가 좀 높아요. 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 카드를 아이와 함께 만든 것도 좋은데, 이 부모님의 아이가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 부모님의 아이가 어떠한 성향을 가졌는지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건 거예요. 그게 됐다면은 이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랑 단어 카드를 만든 것 자체가 저 공은 아니에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엄마들이 결국 이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많죠. 게임과 게임을 할 시간, 이쪽이 많을 것이고,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뭔가 갖고 싶은 것들 있을 거죠, 아마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럴 때 문제는 엄마들이 그러면은 저 공이, 그래,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은 게임과 게임을 할 시간이니까 이 단어 카드를 하면은 이 아이에게 이 게임을 사줘야지, 내지는 이 게임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갖고 싶은 것들이라면은 그러면 이 아이가 이걸 하면은 이걸 사줘야지 라고 공언을 할 수 있죠. 아이한테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선택할 때 세상 모든 것은 역치값을 갖기에 다음에 똑같은 결과값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에게 줘야 하는 대가가 점점 커진다. 이거예요. 처음에 게임을 엄마 나 그러면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로 구글 뭐 플레이 결제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000원 결제해줬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똑같은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줘야 되는 비용은 5,000원이 아니에요. 점점 올라가요. 횟수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1회 이제 투입분이 증가가 되든지, 역치값 때문에 그래요. 그 갖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주다 보면은 더 줄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아이는 점점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저 공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이가 스스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물질적 투입, 이때 이 물질적 투입은 후에 제거돼도 이상이 없는 것을
선택할 걸.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서 아이들 교육을 남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다들.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솔직히 교육 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들 중에 이거 제대로 하는 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수면 장애를, 어떤 어른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할 때 그 어른에게 수면제를 처방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수면 패턴이 다시 잡힌 후에 이 수면제를 제거했을 때 이 사람은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게임 같은 거를 투여를 했어요. 여기다가 이 액티비티에다가, 행동에다가. 근데 문제는 그 행동에서 게임이 빠지면은 이 행동이 더 이상 지속이 안 된다. 그럼 그건 실패한 거예요. 어떤 것을 궤도에 올려야 되는데 그게 궤도에 올라가게 만든 후에 그걸 궤도에 올리도록 투여한 것이 빠져도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뭔지는 저도 잘 알 수 없어요. 아이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결정적으로.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냥 외우는 것보다 책 읽으면서요. 한 페이지당 모르는 단어 한두 개 나오는 책을 찾으세요. 이거 정말 맞는 얘기긴 한데 이분 지금 이 글 안 읽고 글 쓰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어 공부를 전혀 안 해서 단어를 5개라도 외우게 만들겠다라는 하루에 엄마의 말에다가 한 페이지당 모르는 단어 한두 개 나오는 책을 찾으라면은 그러면은 어떤 책을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책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이분은 글을 안 읽으신 거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그냥 말씀드릴게요. 6학년 아이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6학년 아이한테 이런 책을 보여주려면 진짜로 처음에 태어나서 처음에 읽게 되는 막 벌레의 여행 같은 게 나오고 막 그래서 나 오늘은 누굴 만났어요 막 이런 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 막 이따만하게 나오고 밑에 한 줄로 그 책 나오는 거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6학년 아이가 이걸 할까? 하자고 하면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그럼 땡큐인데 내 문제는 안 할 거야 아마. 내 수준 이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기 한국어 수준에서는 그런 걸 보면 쪽팔리는 거니까. 근데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수준을 더 낮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시도는 해보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예비 중등 저희 아이 문법 가르치면서 모르는 단어들 단어장 따로 만들어서 외우고 테스트 봐요. 이거 맞죠? 예, 맞습니다. 테스트 봐야죠. 그게 여기에 아까 적어드린 거랑 똑같은 건데 투입이 안 돼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기록과 그 다음에 어떠한 내 성취의 기록들이에요. 내가 오늘 이걸 해냈다. 내지는 내가 전에는 50점 맞았는데 지금은 70점 맞는다. 다음엔 80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도파민 분비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필요하죠.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면은 오케이. 유치원 포도송이 이런 거 치면 나올 건데 아마도 이런 거죠.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이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힘들다. 봐도 힘들다. 적어야 좋은데 이게 성취감이 들려면은 이게 적당하겠네요. 칭찬포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유치원 때 아이들 다 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기록 자체가 보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드셔서 내지는 그냥 다운받아서 프린트 하신 다음에 스티커 같은 거 하셔도 괜찮고 거기다 번호 적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볼 때 점진적으로 3에서 한번 보상을 주시고 9에서 보상을 한번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내지는 3에서 한번 4에서 한번 5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점점 손을 떼도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붙이고 나중에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이거 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냥 칭찬만 해주면 되는 요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빼야 돼요. 슬슬 엄마가 손 대는 걸 계속 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영어 원서 읽으면서 모르는 것도, 저 이런 거 보면은 무슨 생각 드냐면은, 영어 원서를 읽는다는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글을 쓰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네, 영어에는 단어와의 싸움이 맞죠. 저희 아이도 영어학원 안 다녀요. 습관들이니 되네요. 잠수내 영어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는데, 잠수내 영어 괜찮아요. 엄마가 좀 끈기가 있으셔야 되는 것도 맞는데, 초반에는 글밥 거의 없는 책을 여러 권 빌려서 읽혀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그게 조금씩 아이들이 익숙해지고 글밥 있는 책으로 가기 시작하면 책 빌리는 양이 줄어들면서 아이들 키우기 굉장히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나중에 학원 안 보내도 되고요. 전 잠수내 영어는 추천하고 싶어요. 돈 쓸 생각 안 하실 거면 잠수내 영어를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 다음, 영어 단어는 처음에 뜻이 변하지 않는 사물 명사 위주로 암기. 어허. 동사. 네. 중등 가면 문법 배우잖아요. 중등 가서 문법 배우면 늦어요. 네. 문법에서는 문장 성분과 어법과 품사를, 이분 영어 가르치시는 분이고요. 네. 맞아요. 예. 이분 영어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네. 이 부분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맞아요. 주어, 목적어 등등. 네. 맞아요. 정확해요. 이분 영어 가르치는 분이고요. 잘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이거 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분은 모르겠어요, 잘.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또 이제 영상 끄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뇌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 제가 어머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어머니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물어보면 어머니는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전화번호를 드린 다음에 그 전화번호를 10분 후에 대화를 하다가 10분 후에 문득 제 전화번호 뭐죠? 라고 물어보면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왜죠? 자기 전화번호 기억한다. 타인의 전화번호 기억 못한다.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되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왜 많이 썼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고 뭐 살려면 입력해야 되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기억 못한다. 왜 아직 기억할 만큼 충분히 안 썼으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저희는 선택적으로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뇌 용량이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로 24테라바이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24테라바이트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자로만 얘기를 할 때 제가 랜덤한 한 명의 생일을 기억을 하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9월 12월 19일이에요. 누군가의 생일이. 그러면 이거 문자상으로만 보면은 몇 바이트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 글쎄요 10킬로바이트나 될까? 그러면은 이만큼의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 몇십만 배 정도를 몇 백만 배 정도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한 학급에 있는 아이에게 그 학급에 있는 29명의 아이가 자기 생일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이 아이는 모두의 생일을 기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거 안 되거든요. 정말 작은 용량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 이해를 해야 될 점은 뇌의 용량이 부족해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뇌 용량이 부족해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뇌에 기록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억을 못한다. 뇌 사용법. 이걸 몰라서 못하는 거거든요. 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기억력 곡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기억 곡선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망각 곡선이네. 네, 이거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누가 무언가를 외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까먹어요, 사람들은. 여기 하루 지났는데 지금 하루 지났는데 80% 20% 소실됐죠, 정보가. 그죠?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갔으면은 이틀 지났을 때 60 한, 글쎄 한 8% 정도 소실된단 말이에요. 68%가 아니라, 32% 소실돼요. 3일 때는 얼마나 소실되죠? 60%니까 40% 소실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하냐면은, 하루 지났을 때 한 번 봐주면 다시 100%로 올라가요. 근데 다시 100%로 올리기 위해서 굳이 다음날 볼 필요 없이 3일 후에 봐도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봐야 되는 기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 이거 있죠. 번호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 번호를 기억해서 말씀을 주실 텐데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은 단어를 아이들한테 외우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단어를 외우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해를 하고 뇌를 거기에 따른 반복 주기를 설정을 해서 아이에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하려면 쉽진 않단 말이에요. 이거 표도 만들어야 되고 기록표도 만들어야 되고 아이한테 이거를 설득해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미국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이걸 많이 쓰는데 암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단어를 넣는 거예요. 일종의가 아니죠. 그냥 플래시카드 앱인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 여기 이거는 이제 학생들과 다른 부분들이 여기 있는 거고 제가 하는 것은 기억의 궁전이란 걸 하나 가지고 있네요. 오늘 하나 하면 돼요. 복스카드 하나니까. 해보면은 3 있잖아요. 그래서 3이면은 뭐지? 시옷 디귿이니까 사다? 사도.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사도인데 저는 1부터 99까지의 1부터가 아니라 11부터 10부터 99까지의 숫자를 이미지로 외우거든요. 왜냐면은 숫자를 잘 외우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저는 어렵기 때문에 다시라고 할 거예요. 사도. 이제 알맞다고 할 거예요. 내일 다시 볼 거예요. 이 카드는.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저한테 주기적으로 물어봐주는 프로그램을 저는 쓰고 있어요. 그게 암키예요.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웬만한 건 끝났을 것이고 거기에서 두 개가 있네요. 한번 보면은 statistics는 통계라는 명사예요. 저는 이거를 발음 때문에 기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녹음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거는 저한테는 알맞아요 이미. 그래서 12일 후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그래프를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인지하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건 알맞음으로 넣을 거예요. 쉬움으로 넣을까? 알맞음으로 넣을게요. 이게 6월 14일인데 어제였을 거예요 아마. 아닌가? 맞을 겁니다. 23일, 6월이란다. 7월 23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제가 입력해 놓은 지 하루인가 이틀밖에 안 돼서 한번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저번에 얘기해 준 이후로. 14일이 아니라 23일이니까 이제 한 6, 7, 8일 남았나 봐요. 알겠습니다. 뭐 제가 안 외워도 상관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일이니까 기억해 보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저는 어려움으로 놓고 3일 뒤에 다시 볼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많이 자주자주 보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자주? 뇌가 잊어먹지 않을 때마다 계속 환기시켜준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쓰면 좋은데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에는 그것만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공유 뭉치 다운로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가서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잉글리시니까 이걸 다운을 받을 때 가면은 4,000개의 Essential English Words라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빈도가 높은 4,000개의 단어를 상대로 여기에다 만들어 놓은 건데 저는 이미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하진 않아요. 제가 할 필요는 없는 단어들이라서. 근데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걸 클릭을 하면은 복스카드 100개, 새 카드 100개가 있는데 공부 시작을 누르죠. eyelid라고 돼 있는데 eyelid은 여길 말하는 건데 여기 물음표가 돼 있죠. 그럼 이걸 쓰면 돼요. eyelid, 그러면은 쓰면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eyelid, 소리 녹음돼 있고. 그럼 저한테는 쉬우니까 쉬움이라고 할게요. Totally. Totally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저는 알거나 모르거나 하겠죠. 제가 학생이라면 그럼 답을 봅니다. If you totally agree, you agree with everything just said.
I am totally against that.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meaning, 영영사전. 가장 쉬운 영영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영사전을 이용해서 영어를 가르칠 생각이 있다 하면 이거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 학생들은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If you totally agree, you agree with everything just said. 만약 당신이 완벽히 동의한다면 당신은 방금 전에 말해준 것에 완벽히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영영사전을 한글로 바꾸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Example. 그래서 얘도 나오죠. I'm totally against that. 그래서 나는 그거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일세 이런 식의 말인데 아무래도 이제 데이팅 어뷰스나 내지는 이제 도메스틱 어뷰스 같은 거에 대해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라는 사진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정보, 그 다음에 뜻 정보, 그 다음에 예문 정보 이게 여기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다뤄진 것과 같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도 했던 것 같은데 누가 했어요, 저 위에? 아, 여기다.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진짜 아는 거라서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문장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걸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누구 걸 보면 될까? 이걸 보면 될까? 이거 아이들 만든 건데 여기를 맞춰야 되죠. 하이트예요, 이거는. 그럼 여기 이건 저한테는 쉬우니까 쉬움이라고 할게요. 여기에는 뭐야? with with가 나오고 여기가 그러면은 왜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length가 나오죠. 예. 깜짝 놀랐네요. 생각 안 나서. The ball stuck in a tree. The ball stuck in a tree. 그래서 나무 사이에 낀 공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반대로 되는데 이거를 쉬움으로 하고 My shoe wasn't helpful. 그래서 내 신발은 도움이 안 됐다 라는 문장도 놔뒀죠. 근데 이거는 지금 한글을 먼저 보고 영어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앞뒤가 다 바뀌어있기 때문에 두 개의 카드가 다 있는 거예요. The boys tried to take the ball down. 그래서 이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한글 문장인지 떠올릴 수 있는가 이걸 체크하는 거죠. 내지는 반대로 그 한글 문장이 나왔을 때 반대로 영어로 만들 수 있는가 이걸 체크하는 거기도 하고요. The boy had to dance in front of the classmates because it was his punishment.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다뤘었고 그걸 저는 숙제로 만든 거예요. His dance was gross. 오케이. 그랬다고 하네요. 네,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말한 거지.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이 나무에 꼈다 라는 말을 너는 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을 여기서 던지는 거고 그거를 봤을 때 The ball stuck in a tree. 약간 문장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솔직히 타동사랜다. 수동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게 과거 분사인 걸로 착각될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인지하기에는요. 그래서 좀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래서 이 한글 문장을 보고 이 영어 문장을 출력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야죠. 이건 나한테 쉬워. 이건 나한테 알맞네. 이건 나한테 어렵네. 그래서 저는 쉬우니까 쉬움. 이것도 마찬가지로 My shoe wasn't helpful. 그래서 그림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하고 shoe가 뭔지를 알겠죠. 항상 shoes에서 shoes가 신발인지 알겠지만 shoe는 신발 한짝이거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그냥 단어 대 단어로 써도 되고 그런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사실상. 저는 암기 사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관련 영상이 제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한번 암기로만 검색해 보셔도 나올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스스로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네, 까는 거 굉장히 쉬워요. 이것만 해줘도 아이들이 잘 할 거예요, 금방. 다만 알고리즘을 좀 바꾸긴 해야 되는데 그거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좀 약간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관련된 것도 알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 주시고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